안녕하세요. 주식학개론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까지는 3주 동안 ETF 투자에 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ETF란 게 뭐다? ETF는 이 펀드 형태로 된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증권 시장에서 말이죠. 네. 마치 개별 주식을 사고 팔듯이 네. 거래가 가능한 펀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워낙 펀드 투자하시는 분 요즘도 계세요. 은행이나 이런 데 펀드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권유받고 그래서 하신 분이 있는데 펀드는 바로바로 거래가 안 됩니다. 매입하면 또 신청해야 되고요. 판매하려면 판매 신청하면 또 2, 3일 있다가 거래되고 2, 3일 있다가 돈을 찾아야 되고 특히 외국에 관련된 펀드 같은 거는 뭐 4, 5일 있어야지 여러분들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복잡한 게 있어요. 뭐 장점, 단점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 ETF는 펀드는 펀드인데 거래소에서 마치 거래하듯이 쉽게 사고 파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장점이 조금 더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네. 펀드랑 약간 좀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분산 투자도 되고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구성 종목이라든가 수익률, 성과 분석하는 것도 한번 알아봤고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심화 분석평까지 하면서 ETF도 목표 주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걸 했어요. 그래서 왜 가능한지 기억하시겠지만 개별 기업들에 대한 목표 주가 컨센서스가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우리나라 달리 미국은 S&P 500, 나스닥 100 종목은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갖고 있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상수로 갖고 있고 또 하나는 펀드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충 기본 원칙을 발표하고 있고 통상 3개월에 한 번, 어떤 곳은 한 달에 한 번, 어떤 곳은 매일매일 그 종목을 항상 종목의 비중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계산을 해낼 수 있어요. 다만 계산을 잘 안 할 뿐이지만 네. 계산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거에 더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가 teamranks.com이라는 사이트를 보여드렸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종목 쓰는 곳에 ETF랑을 넣으시고 거기 보면 똑같은 형태로 애널리스트의 포캐스트를 보시면 딱 나오는 거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팀랭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바로 ETF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서 정말 이렇게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는 좋은 방법이 있었구나라는 네네. 거를 저번에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또 색다른 주제죠. 배당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해서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배당 투자에 대한 공부를 오늘 시작할 텐데요. 네. 배당 투자는 사실 보면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아주 많고 관심이 없는 분들은 저게 뭐야 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배당에 대해서 쉽게 개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목적, 존재 이유는 결국은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수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개인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국가는 어떤 돈 버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기업이라는 돈 버는 목적이고 주주가 있기 때문에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 그래서 영어로 보면 to maximize shareholders' profit이에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업의 목적입니다. 물론 최근에 보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는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목소리가 분명히 있고 유럽은 그런 게 강하고 미국도 요즘 그런 무브먼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의 목적은 주주 이익의 극대화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주주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경영은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 뭐 전문 경영을 통해서 하겠는데요. 주주에 대한 보상, 주주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면 돼요. 보유한 주식에. 그래서 그거를 돈을 처음에 샀기 때문에 캐피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네. 가장 기본은 캐피탈이 게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요. 주가 상승이 캐피탈 게인. 주가 상승하면서 보상이 되는 거죠. 왜냐면 나는 네. 돈을 벌었으니까 그걸 팔아서 아니면 벌어도 되고 아니면 팔지 않더라도 가치가 내 보유 자산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나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의 회장이 돈이 많다는 거는 또 루이비통 회장은 이렇게 주식을 판 걸 별로 못 봤단 말이죠. 계속 올라가면 그게 창출되는 거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영의 성과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게 바로 디비던드죠. 배당이죠. 경영의 성과에서 경영할 거 다 하고 월급 줄 거 주고 세금 세금 다 주고 나서 남은 돈을 그냥 계속 쌓아둘 수도 있지만 주주한테 나눠준 걸 배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약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떤 투자한 자본을 회사에서 다시 사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어치를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돈을 많아 갖고 그 n분의 1이잖아요. 자기의 가치는 지분율이 있는데 미국은 우리랑 약간 개념이 다른데 그중에서 100주는 내가 우리 회사 돈을 사줄게. 그러면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주식수가 줄어들어요. 주식수가 줄어들면 내 주식수는 그만 가만히 있는데 전체 회사에서 그걸 사주면서 없애버려요. 그걸 자사주 소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수가 전체가 100주였는데 90주로 줄어드는 거예요. 네. 회사의 가치. 그럼 n분의 1이잖아요. 자사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자사주라면 그냥 갖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되팔 수가 있는데 미국은 원칙적으로 자사주는 소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에서는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되겠고 요 하나, 두 번, 세 번째가 모두 주주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가 상승으로 수익을 보는 거, 그리고 배당으로 수익을 얻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점점 많아지는 거, 이렇게 그렇죠.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배당 투자를 하긴 하잖아요. 네네. 그럼 좀 차이점이 있나요? 약간 차이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은 상대적으로 배당을 주겠다는 의지가 좀 강해요. 왜냐하면 그건 어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자본주의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미국은 어떤 주주한테 대한 배상을, 주주한테 뭔가 보상을 해주겠다는 어떤 개념 자체가 강해요. 그래서 그게 있고요. 그래서 그걸 수치로 따져보면 배당 성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돈을 벌 거 다 번 다음에 주주한테 나눠주는 몫이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걸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데 배당 성향이 미국이 전체적으로 S&P 500이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거의 한 50% 정도 많이 준다.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주주 친화를 위한 노력을 좀 더 많이 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요.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대부분이 연말에 한 번 줍니다. 조금 일부는 6개월에 한 번씩 반기 배당이라고 있고요. 삼성전자나 뭐 포스코 일부 몇 기업이 매 분기에 이제 배당을 줍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1년에 한 번 줘요. 안 주는 기업도 있지만 준다 그러면 대부분 1년에 한 번 주는 게 우리나라인데 미국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1년에 한 번 주는 기업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고요. 거의 본 적이 없고 준다 그러면 대부분 3개월에 한 번씩 줘요. 간혹가다 6개월에 한 번씩 주는 기업이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이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줘요. 지금 배당을 안 주고 있는데 디즈니가 주면 6개월에 한 번 주고요. 또 간혹 가다 보면 매달 주는 데가 있어요. 매달. 그러다 보니 1년에 한 번 배당을 하면 꽤 배당락이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약간 어렵지만 배당을 받고 일정 수준 되면 그만큼 주가가 잔뜩 떨어지는 현상을 배당락이란 락이 떨어질 낙자예요. 네. 매달 3개월마다 한 번 주면 무심코 갖고 있으면 또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팔거나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배당량이 크지 않다는 것도 미국의 특징이 되겠고요. 대부분 수일 내지 수주 정도 내에 배당량은 대부분 회복되기 때문에 미국보다 우리나라는 배당량의 규모도 크지 않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배당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물론 정답은 없으나 조금 미국이 조금 안정되게 배당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배당 투자를 하면 뭔가 나이 든 사람 같기도 하고요. 뭔가 좀 올드한 것 같고, 그리고 좀 재미도 없고 지루한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네. 네, 분명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젊은 분들은 배당에 이렇게 관심을 아직 가질 필요는 없지만 영원히 젊은 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도 배당을 받는 게 꽤 있을 거라고 알게 모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좀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림 한 장으로 제가 이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첫 번째 위아래 그림인데요. 위에가 아버지가 말해요. 아버지가 그 조그만 애를 들고 아주 조그만 나무에 이제 물을 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너한테 이제 인생에서 정말 큰 게 한번 도움을 주는 만한 하나 가르쳐 주겠다는 건데 지나고 나서 그 아들이 나중에 또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애를 키우는데 이렇게 나무가 큰 거죠. 그러니까 조그마씩 미국 주식을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조금씩 이렇게 배당도 받고 안정적인 주식 하다 보면 이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은퇴하셨는지 아니면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을 보면서 땡큐 데드 하잖아요. 그만큼 아버지한테 대한 감사 이런 걸 표시하는 거고 자기 애들한테 또 그러는 거죠. 미국 주식은 크게 단기간에 돈을 벌려는 그런 접근하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낭패 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네. 배당 그리고 정식 투자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 딱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다시 그림으로 먼저 좀 설명드리도록 했습니다. 네. 근데 배당을 많이 준다라고 해서 배당주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럼 손해를 좀 많이 보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배당 투자하면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배당 투자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얼마냐고 많이들 얘기하고 그렇게 투자 포인트를 삼는 게 많이 있어요. 특정 A라는 기업은 예를 들어서 배당 수익률이 연 5%다. 연 4%다. 아니면 심지어는 연 8%다. 얘기하는 기업 꽤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이 살면서 들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KT나 우리나라도 배당 투자하는 것들 보면 배당 수익 몇 %라고 꼭 얘기를 하는데 전 여기서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당 수익이 워낙 높으면 주가가 경험적으로 보면 주가가 완만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배당 수익률만 보면.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것 자체는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잖아요. 분자라는 건 뭐예요? 예상되는 배당 금액, 연간 배당금이 분자가 되겠고요. 분모는 뭐냐면 현재 주가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면 그냥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죠. 분모가 작아지잖아요. 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그만큼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거에 현혹되려 하시면 전체 안 된다고 보고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여러분은 뭘 앞으로 중요시 하냐면 배당이 조금씩 늘려 지급하는 것. 그거를 여러분들이 딱 머리에 딱 박으셔야 돼요. 아, 꾸준히 배당금을 인상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 배당 투자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당 수익률이 몇 프로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안 중요하다 할 수는 없지만 배당 수익률 높은 주식을 무조건 배당 투자한다? 그 자체는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거의 과거의 주가 흐름을 꼭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배당 수익률도 연 7%, 8%인데 주가도 완만하게 꾸준히 상승했다? 그런 건 없어요. 실제 주식 투자도 결국 배당도 많이 주고 배당 수익률도 높고 주가도 많이 올라가는 것은 그냥 편하게 별로 없다. 그런 거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의 가장 주제는 배당 수익률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거보다는 배당금 자체에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네. 배당금도 원칙적으로 보면 꾸준히 좀 올려주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정리하면 주가도 올라가고 배당도 계속 올라가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별로 없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 너무 중시하지 마시라. 이렇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배당금을 꾸준히 올려주는 기업을 찾는 건 뭐 좋은데요. 근데 계속 올려줄 거라는 보장도 딱히 없지 않나요? 그게 이제 바로 문제죠. 그리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거는 한국 주식을 꽤 오래 하셨던 분들도 배당 투자에 대해서 약간 꺼리는 분들이 있다 없다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나라에서 국민주라는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예전에 보면 포스코도 있고 KT도 있고 한국전력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배당을 꾸준히 올려주는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고 배당금이 들쑥날쑥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한국전력이 정말 꾸준하게 배당을 주는 기업인데 배당을 이렇게 못 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배당의 소위 연속성이 우리나라는 훨씬 부족해요. 그리고 배당에 대한 그런 거를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를 찾기도 쉽지 않아요. 물론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증권사 HTS나 MTS 보시면 뭐 삼성전자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배당금의 추이를 보실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무슨 뭐 2차 전지가 됐건 예를 들어서 무슨 배터리가 됐건 네. 무슨 바이오가 됐건 간에 배당금 추이 그래프라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죠. 네, 없습니다. 그거 별로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많이 봤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늘려주는 기업이 별로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한마디로 배당을 주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약간 거부감을 갖고 있는 소위 파운더 겸 CEO. 그래서 우리 미국은 대부분 CEO가 많지만 미국은 그런 기업들도 배당을 주는 게 꽤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아직 자본주의가 생긴 지 얼마 안 돼갖고 아직까지 그 패밀리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앞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주주 친화적이지 않고 배당을 꾸준히 올려주는 개념이 아직 물론 부족해요. 그렇지만 미국은 여기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미국은 말씀드렸다시피 5년, 10년, 뭐 20년, 25년, 심지어는 50년 이상 매년 배당을 올려주는 기업들 꽤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데이터를 금방 찾을 수 있겠고요. 특히 매 분기마다 배당 올려주는 기업도 있죠. 이렇게 꾸준함을 갖고 있다라면 이런 기업들을 모아둔 뭔가 리스트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 특히 S&P 500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데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은 그만큼 물론 그 안에서도 배당을 안 주는 기업이 있지만 네. 배당을 꾸준히 올려주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림 하나 딱 보여드리면 이해가 네. 되실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을 딱 보시면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들의 주가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배당을 주면 그 기업을 또 재투자할 수 있잖아요. 네. 배당을 주면 물론 소고기 사 먹을 수 있고 술 마실 수 있고 놀러 갈 수 있죠. 담배 피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배당을 준 걸 재투자했을 경우랑 배당을 주지 않는 경우의 차이의 그래프거든요. 그래프 보시면 완벽하게 차이가 나죠, 지금. 왜냐하면 30년 동안에요. $10,000 시작했는데 배당을 받아갖고 재투자했을 경우에는 16만 4천 달러가 됐고요.
배당이 없는 주식에 투자했을 때는 9만 달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만큼 그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 기업의 주식 투자 기왕 하시려고 그러면 꾸준하게 배당을 주는 기업들, 특히 꾸준하면서도 배당을 늘려주는 기업들에 여러분들 관심 갖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기업도 뭔가 내 돈 뺏기는 거 아니야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네네.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네. 기업에도 결국에는 이게 돌아오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미국도 기업들도 처음에 초기에 성장하는 기업들은 배당 안 주는 게 꽤 있어요. 아마존도 아직 안 주고 그런 게 분명히 있죠. 테슬라도 안 주니까요. 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시기에 들어가면 다 배당을 많이 주고 그것도 배당 올려주기 시작하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말씀드리면 애플도요. 애플도 배당을 뭐 꾸준히 올려주거나 예를 들어서 무슨 자사주를 많이 그렇게 산 적은 불과 몇 년 전부터거든요. 네. 애플만 하더라도요. 배당 올려준 시기가 올려주기 시작한 거가 한 11년 정도 됐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이 올려주지 않았거든요. 자사주 같은 경우도 계속 많이 사는 것과 불과 지금 한 6, 7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죠. 다만 미국의 기업들은 정말 한 번 주면 꾸준하게 올려주는 기업이 넘쳐나요. 예를 들어서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주는 기업들도 거의 70여 개 되거든요. 와, 50년 이상? 50년 이상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 걸 찾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배당 투자를 해서 꼭 알아야 될 용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듣는 줄 알고서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음 시간이네요. 하루에 너무 많이 배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많이 다 배워서 끝나면 한 학기 시험을 뭐하러 지금 뭐 3개월 동안 합니까? 하루에 다 하죠? 뭔가 한 번에 들어오면 좋기는 하지만 네. 머릿속에 안 남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을 꼭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서 주식학기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